나는 몇 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자연스럽게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갔다. 나도 별말 없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보냈다.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빠진 적도 없다. 아이가 보고 싶을 땐 만나서 용돈도 따로 챙겨줬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냥 사줬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 전처한테 연락이 왔다. 아이가 중학생이 됐다면서 이제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다. 물가도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양육비를 50만 원 더 올려서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지했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나도 요즘 사정이 좋지는 않다. 코로나 때 어렵게 버티던 사업은 접었고 다시 직장 들어가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중이다. 요즘 물가에 나도 숨 막힌다. 그런데 나더러 더 내라는 거다. 내가 한 달에 150을 보내고 애를 직접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돈이 진짜 아이한테 쓰이는지 알 방법도 없다. 그냥 문자 하나로 50 더 보내달라는 소리 듣는데 허탈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참고로 난 지금까지 재산을 상속받은 적도 없고 대박 터진 일도 없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 근데 법원이란 곳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더라. 그래서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한다. 반대로 내가 사업 망하거나 수입이 줄어도 양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남자가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다. 심지어 내가 백수돼도 양육비는 기본이다. 이게 말이 되나? 일방통행 아닌가? 소득이 오르면 여자 쪽은 양육비 올려달라고 하고 소득이 줄어도 남자는 계속 내야 한다.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구조. 근데 애를 진짜 누가 키우는 건지 난 모르겠다. 내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아이에게 엄마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와서 내 목을 조른다. 왜 그렇게 여자들이 양육권에 목을 매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돈줄을 쥐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양육권이 곧 통장이고 재산이다. 남자는 애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돈은 계속 내야 한다. 그렇게 보내는 양육비가 실제로 아이에게 쓰이는지도 모르겠다. 학원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보내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도 못한다. 쇼핑에 쓰일지 미용실에 쓰일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냥 믿으라고 한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양육비가 아이한테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안다. 이용처 확인도 안 되는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법은 항상 말한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라고. 근데 왜 그런 법이 남자의 인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나? 왜 남자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짜여야 하는 쪽인가? 여자는 양육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의 상징을 쥐고 산다. 애는 남자에게서 멀어지고 돈은 여자의 통장으로 간다. 그게 양육의 현실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아이가 고등학생 되면 대학 등록금 핑계로 더 요구할 거고 성인 되면 취업 준비 명목으로 또 요구할 거다. 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돈만 보내는 존재로 살게 될 거다. 이건 아빠가 아니다. ATM이다. 난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지금도 양육비 감당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더 보내라는 건 부당하다. 나는 돈을 주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아이의 아버지다.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에선 아버지가 아니라 후원자일 뿐이다. 내 자식이지만 키울 권리는 없고 돈만 요구받는 현실. 이게 정상인가? 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